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오늘도 깐시 문화가 악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 축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일 있었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보시죠. 중국팀이 경기가 제대로 안 풀려서인지 굉장히 거칠고 한국 선수와 충돌을 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팀 선수는 박규현 선수입니다. 박 선수는 현명하게 중국 선수의 난폭한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바로 저 지역을 이탈한 후 두 손을 들어 충돌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제스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심판은 두 선수를 모두 불러 지나친 과열을 자제하라는 공고를 하고 경기는 재개됩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하고 세련되게 잘 대응했습니다. 어차피 이기고 있고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괜히 중국의 저런 행동에 똑같이 대응해봤자 우리의 승리만 빗바랄 수 있거든요. 매우 훌륭한 대응이었습니다. 중국은 어차피 탈락이니 될 대로 되라 식으로 한국 선수에게 심한 태클 같은 반칙이라도 하면 우리는 앞으로 남은 더 중요한 경기에 큰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팀의 졸전 끝에 0대2로 패배한 중국의 뒤끝이었을까요? 경기가 끝난 후 중국인 축구 해설자가 개인 SNS에 박규현은 중국 축구 공공의 적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황선홍 감독은 1998년 월드컵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중국하고 평가전을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당연히 월드컵 경기는 못 뛰었죠. 도대체 공공의 적은 누구일까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딱 이런 때를 위한 게 아닌가 싶네요. 저 중국인 해설자가 굳이 박규현 선수를 공공의 적이라 운운한 이유는 사실 이번 경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이미 4년 전부터 박규현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데 저 해설자가 박 선수를 비난하는 이유와 제가 박 선수를 응원하는 이유는 모두 같은 사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쓰촨성 청도에서는 매년 5월에서 6월 판다컵이라는 청소년 국제 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3개 국가를 초청해서 중국팀 포함 총 4개 팀이 풀 리그를 치러서 우승국을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중국은 4개국 중 3위, 4위를 했었는데 2018년에는 1위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붙었던 걸까요? 2019년 처음으로 한국을 초청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3전 전승으로 우승을 한 반면 중국은 3전 전패는 물론 3경기 동안 7실점을 당하면서도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먼저 경기 영상을 보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팀이 흰색, 중국팀이 빨간색 유니폼입니다. 这下球也是停得大力些，看看中国队的进攻怎么样。刘俊贤的拿球1对1，自己杀到了对方的禁区里，身后的队友来了。 但是这一下外围直接打了哦，是的，哎，这次球进了，科尔丁，好的，这次不错，漂亮的过人，在禁区里停，扣打，哇，这个球完全是击败了中国队的防线。中国队0比2落后韩国队了。 几分钟的时间，有没有机会赢得进球啊？看这次的防守又出现问题了。 논란은 모든 경기가 끝나고 한국팀이 우승을 확정한 후 세리머니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한국팀은 박규현 선수가 우승컵에 발을 올려놓고 기뻐하는 모습을 현장에 있던 중국 기자가 분한 마음에 SNS에 올렸고 그걸 보고 수많은 중국인들이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2019년 5월 29일 경기가 있었는데 대한축구협회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5월 30일 새벽 중국 축구협회와 청도축구협회에 사과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청소년 대표팀은 중국 현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축구 선수로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고 다시 한번 이런 잘못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중국 축구 팬과 선수, 중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한국과 중국 축구협회의 우호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표팀 김정수 감독도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죄송하다. 이번 일은 완전히 나의 잘못이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감독과 선수들이 직접 청도 축구협회까지 찾아가서 사과를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오케이. 이번에 판다컵에 추천해주신 모든 이유가 팬들께 제 불미스러운 행동이나요? 중국 축구협회와 팬들께 실리를 끼쳐드린 것 정말 죄송합니다. 제 경외스러운 행동으로 반성하고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First of all, we apologize for the situation. One of our players made a huge mistake.
we are really sorry for the mistake again, and we humbly apologize to all of fans and all of players, also all of people in China, and we hope to keep good relationship with CFA and KFA. 저 코치진과 선수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대한축구협회가 사과하라고 강하게 지시하니 어쩔 수 없이 사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반복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판다컵 조직위원회는 한국의 우승 트로피를 박탈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회를 주최한 청도축구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팀은 대회에 초청받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신기를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다컵 대회는 2019년을 끝으로 없어집니다. 2020년은 방역 문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겠지만 올해도 열리지 않았다는 걸 보면 완전히 폐지를 한 거죠.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는 선수들의 징계 여부를 고려할 것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여 선수들이 상대에 대한 존중 정신과 올바른 스포츠맨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마치 무슨 죽을 죄라도 지었다는 듯이 대한축구협회가 급하게 사과 난리를 피웠다고 생각하는 건 저 혼자일까요? 여기까지가 논란의 중국 판다컵 스토리입니다. 이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팀의 세리머니는 잘못이었을까요? 제 기억에는 당시에도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60% 정도는 잘못이 아니다. 40% 정도는 잘못이다. 당시 최용수 감독의 발언을 보면 상대팀에 대한 존중, 겸손해야 한다. 비신사적인 행동을 보고 상당히 실망했다. 리스펙트 부분에서 젊은 친구들이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트로피를 박탈해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여러 언론들도 앞장서서 한국 대표팀을 비난했습니다. 박규현, 철없는 비매너 행동에 결국 판다컵 우승 트로피 박탈. 이런 제목은 매우 고의적인 거죠. 잘못했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우승컵을 발로 밟았고 그게 상대방에게 모욕을 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진들을 공개했죠. 우승컵을 밟는 건 다른 나라 선수들도 흔히 하는 행동이다. 거기에 대한 반론은 클럽 대항전하고 국가 대항전은 의미가 다르다. 판다컵은 국제 경기, 국가 대항전이었으니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글쎄요. 그럼 클럽 대항전 우승컵에 발 올려놓고 세리머니하는 유럽 축구 선수들이 유소년 때 국가 대항전에서 우승컵을 받으면 절대 발을 올려놓지 않고 세리머니를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청소년 때 하던 버릇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또한 유럽의 클럽 대항전은 국가 대항전이나 마찬가지의 열기라고 봐야죠. 작년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맨체스터 시티하고 인터밀란이 경기하지 않았나요? 그럼 클럽 대항전이라고 해도 영국하고 이탈리아의 경기잖아요. 외국 선수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 연합군으로 경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국가 대항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축구의 종주국은 영국입니다. 그럼 축구의 문화도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현재 전 세계 축구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유럽입니다. 이 부분은 부정하실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다수의 유럽 사람들을 만나보고 느낀 건 유럽의 축구 경기는 중세시대의 전쟁까지는 아니겠지만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혈투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지역 감정이 있죠. 경상도와 전라도. 그래도 고려시대 이후에는 한 나라 안에서 같은 구성원으로서의 갈등이었죠. 그런데 유럽은 오늘은 영국의 영토였지만 내일은 프랑스의 영토가 되는 일이 종종 벌어졌죠. 유럽 여러 나라들의 국경선은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현대적인 국가가 등장하기 전 시민 공동체적인 관념이 먼저 생겨났고 지역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으로 해결했겠지만 한 국가로 편입된 이후에는 쉽게 내전을 할 수는 없으니 지역 라이벌끼리의 스포츠 대결이 불타올랐죠. 축구는 당연히 그 중심에 있는 스포츠입니다. 유럽의 축구 열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토트넘하고 아스널이 경기하는데 아스널 응원석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응원을 할 바에는 저는 차라리 한일전 할 때 일본 응원단에 가서 한국팀을 응원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중세시대입니다. 두 세력 간에 목숨을 건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겼습니다. 도자기 같은 절일품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그걸 화장실에서 쓰던 발 받침대로 쓰던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절일품은 당신이 직접 싸웠고 이겨서 획득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축구 선수들이 우승컵에 발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는 세리머니의 의미는 내가 그 전쟁을 치렀고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상대팀을 멸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멸시하는 건 동양인 선수들에게 눈을 찍는 행동 같은 걸 하는 거죠. 우승 트로피는 승리를 기념
기념하는 하나의 상징일 뿐 경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경기는 이미 끝났는데 왜 그때 가서 상대방의 매너를 따지고 있습니까? 그건 본래의 축구 문화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중국은 왜 그렇게 분노했던 걸까요? 간단합니다. 그 인민들은 축구 경기의 우승 트로피가 자기네가 하사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불러서 축구 경기를 하고 우승한 국가의 트로피를 하사했는데 감히 그걸 가지고 논단 말이야? 이런 괘씸한 놈들인 거죠. 가뜩이나 3전 전패에 한 골도 못 넣고 7골이나 실점했는데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이 우승하고 자기네들이 하사한 우승컵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분노한 거죠. 북한에서도 그러잖아요. 수령이 하사한 물건을 아주 소중히 다뤄야 하잖아요. 사진 같은 거 훼손하면 수용소 간다고 하던데요. 축구를 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 글로벌적인 축구 문화를 배우고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죠. 왜 동양식의 사고방식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스포츠 국가대항전이라는 게 상호 우호도 싸울 수 있는 기회이겠지만 본질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경쟁입니다. 졌으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 노력해서 나아질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해봤자 중국 축구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인적 자원은 한국의 수십 배입니다. 한국보다 재능 있는 축구 선수를 찾을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결국 실력보다는 관시로 선발된 선수들이 부족한 실력으로 망신을 당하니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에게 화풀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해서 사과를 하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알겠습니까? 정당한 대접을 받고 싶으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누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배려해주고 존중해 주는 건 좋지만 그건 상대방도 우리를 배려하고 존중할 때나 의미가 있는 거죠. 순진하게 상대방도 당연히 우리가 그들을 대우하는 방식대로 우리를 대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중국의 초청을 받고 우리 청소년 축구 대표팀을 보내면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굴하게 선수들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건 보기에 정말 불편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잘못이 없는데도 마치 죽을 죄라도 지었다는 듯이 연신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사과를 하게 만드는 걸까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주어야지 오히려 굴욕감을 맛보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대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사과한 거니까 우리 5천만 국민이 사과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제 신조 중에 하나가 나이는 공짜로 먹는 거라서 꼭 나이 값을 해야 한다거든요. 온갖 비리로 어룩진 대한축구협회 이제는 하나하나 나열하기도 지겹습니다. 부디 스스로 자성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